한반도 남서쪽 흑산도에서 약 2km 떨어진 그곳에 동서로 길게 뻗은 섬 장도가 있다. 이름도 생긴 모양새를 딱 긴 섬 장도라 붙여줬단다. 가끔 오는 낚시꾼들을 제외하면 찾는 이도 거의 없었던 작은 섬 장도. 장도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약 7년 전. 조류보호협회 회원들에 의해 습지가 발견되면서부터다. 국내에선 최초로 도서지역에서 발견된 산지습지인 장도습지. 이곳은 흙을 먹어도 좋을 만큼 토양과 수질 상태가 좋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염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쉽게 해서 하천에 딴 데 보면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이게 썩어요. 썩어. 그래갖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장도습지는 이게 절대 썩어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트에서 약 100km 떨어진 작은 섬 장도. 알아주는 이 없는 외딴 섬. 그 꼭대기에 약 9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산지습지가 자리하고 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용암이 굳어 퇴적물이 쌓이고 분지가 형성됐다. 남북으로 뚫린 바람길을 통해 바다의 습기와 구름, 비가 지나가며 분지엔 물이 고였고 물은 생명을 불러들였다. 겨울, 장도습지의 풍경은 황량하기만 하다. 마치 그 어느 생명도 품지 않은 듯. 아니, 단 한 번도 품은 적 또한 없었던 듯 말이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이 찾아오면 장도습지는 생명으로 넘쳐난다. 너른 분지엔 초록이 넘실대고 물이 흐르고 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수천 종의 크고 작은 생명들이 모여 얽히고 설키어 살아간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던 외딴 섬 장도. 그곳에 숨겨진 보물, 습지가 있었다. 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 반 거리. 전남 신안군 흑산면 장도리가 이 조그만 섬 장도의 주소다. 흑산도의 부속섬 중 하나로 흑산도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도. 장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대장도와 무인도인 소장도 두 개의 섬을 갖고 있는데 하루 2번 모세의 기적을 통해 이 두 개의 섬은 하나가 되곤 한다. 대장도 북동쪽 경사가 완만한 이곳에 약 5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어느 섬마을 사람인들 그렇지 않을까마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해녀가 많아 해녀마을이라 불리기도 하는 장도. 이들이 직접 따온 전복, 성게 등은 장도의 주요 특산물 가운데 하나다. 청정해역에서 나는 해조류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자 품목이란다. 무태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은 유일한 이유다. 매년 가을이면 멸치잡이 배가 환하게 밤바다에 불을 밝힌다.
어획량이 풍부해 밤을 꼬박 새는 게 다반사. 아침까지 이어지는 조업에 언제나 멸치잡이 배는 만선이다. 가을철 밤마다 이어지는 멸치잡이는 장도 주민들의 가장 큰 소득원이기도 하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면 갈매기 떼의 화려한 축하 세레모니가 이어지곤 한다. 최근 새롭게 우럭 양식을 시작한 장도 사람들. 다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멸치는 이곳 양식장에서 우럭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효자 품목인 셈이다. 여느 다른 섬마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장도의 일상. 그런데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2003년 장도에서 습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여기가 이제 산 봉오리가 이렇게 큰 분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제 안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목포 철새 연구 모임 거기서 제일 처음에 장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런 쉽게 해서 이런 마을에도 섬에도 이런 습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합통신사 그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습지는 대장도의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움푹 패인 곳에 형성돼 있다. 해발 255m, 산 정상부 사이에 위치한 내륙 습지로 그 규모만도 약 9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장도 습지는 지형 경관이 특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발견 당시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04년 장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보호관리를 받게 됐다. 2005년엔 국내에선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1997년) 우리나라 습지 가운데선 처음으로 대암산 용늪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뒤를 이어 우포늪, 장도습지, 순천만, 그리고 지난 2월 1일 지정된 고창 부안갯벌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모두 14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람사르 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18개국이 이란 람사르에 모여 처음 만든 국제환경협약이다. 지금 현재 15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101번째로 람사르 조약에 가입했다. 지난 2008년 가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세계 160여 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대표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던 제10차 람사르 총회. 당시 총회가 열린 창원 인근의 우포늪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의 산지 습지인 장도 습지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장도 습지에 대한 관심은 멀리 이곳 장도까지 그 발길이 이어지도록 했다. 당시 람사르 총회에 참석했던 국내외 습지 전문가들 중 약 30여 명이 이곳 장도 습지를 찾은 것이다. 작은 섬마을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내륙 습지, 산지 습지 모습에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I feel very well. I think it is very unique. I never saw before a peatland on an island. So this is really a very uniqu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we see these trees here, and that indicates already that something has happened.
and you must think about some management measures, how to maintain this peatland. 육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작은 섬. 이런 도서 지역에 해안 습지 갯벌이 아니라 산지 습지가 발달돼 있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한다. 현재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도서 지역의 산지 습지로는 신안 장도 습지가 거의 유일하단다. 대부분의 습지처럼 발이 푹푹 빠지지 않고 푹신한 쿠션감만 느껴지는 장도 습지는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도습지 일대의 지질은 변성 퇴적암을 기반으로 중생대 백악기 때 생성된 화강암이 관입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와지는 주로 화강암으로 이를 둘러싼 주변 산지는 대부분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성암인 규암에 비해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오목한 형태의 와지가 만들어지기 쉽다. 그래서 장도습지와 그 하류에 발달한 계곡이 전체적으로 숟가락 형태를 띠는 것이다. 산지습지의 특징인 이탄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탄층이란 식물의 유해가 완전히 부패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흙과 함께 늪이나 물 밑에 잘 퇴적된 지층을 말합니다. 이탄층으로 인하여 습지 고유 기능인 수자원 저장 기능도 매우 뛰어나 장도의 강수량은 연평균 1100mm로 소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빈번한 안개로 인해 상대 습도가 높고 울량은 많으며 수분 증발량은 적은 편이다. 도서지역 특유의 다습한 기후로 장도의 상대 습도는 연중 65%를 상회한다. 다시 말해 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도는 습지 형성에 유리한 기후적 특성을 지닌 셈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세계 유일무이한 도서지역 산지 습지가 이곳 장도에 형성된 것이다. 장도 습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탄층을 꼽을 수 있다. 장도 습지엔 수분 함유력이 뛰어난 이탄층이 형성돼 있다. 수분이 많은 여름, 장마철엔 물을 머금어주고 가뭄 때는 머금었던 물을 뿜어주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탄층이란 습지에서 죽은 식물이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면서 이루어진 짙은 갈색의 층을 말한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과 이탄층으로 인해 장도 습지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습지 주변의 생물 또한 풍부하다. 습지란 이름 그대로 물을 함유하고 있는 땅을 말한다. 담수, 기수 혹은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 습지의 구성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다. 습지의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영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정화 능력까지 뛰어나다. 그래서 습지란 이름 앞에는 지구의 콩팥, 생태계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 따라붙곤 한다. 그런 습지가 있기에 먼 길마다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외지 손님이 거의 없는 장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장도 습지의 수리 수문 연구를 위해 지난 2007년 장도를 찾았던 한국환경재해 연구소에서 다시 장도 습지를 방문한 것이다. 습지의 지금 물 순환 구조, 그래서 사면에 흘러들었던 빗물들이 습지에 어떻게 유입이 되고 유입된 물들이 골짜기 통해서 얼마만큼 물이 나가는가, 이점 유출 관계를 좀 조사를 할까 합니다. 습지의 생태 환경은 습지를 둘러싼 물 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중요하다. 이러한 숨은 요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측과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안정이 돼 있으면 옥솔도 누르면 되고. 비가 자주 내리지 않은 장도의 특성상 그동안의 조사는 주로 건조기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 195. 그다음에 20.9. 비가 내리는 날 이루어지는 이번 숨은 연구는 앞으로 장도 습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도 습지의 오목한 와지는 장기간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 습지의 지하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76. 습지 유역의 가용 수자원이 일평균 약 30톤에 이를 정도로 장도 습지의 수자원은 풍부하다. 비가 굉장히 적은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런 수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오늘처럼 이 안개가 여름철에 잦은 안개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 흘러온 난류 영향으로 형성된 이 안개가 형성됨으로써 여름철에 일조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증발산 양이 적어지게 되니까 비가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죠. 소규모의 섬에선 보기 드물게 장도 습지는 수자원 저장 및 수질 정화 기능이 뛰어난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런 덕분에 이곳의 수질과 자연 생태는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글로 안 가고 산으로 갈 겁니다. 산이 더 편해. 왜냐면 이게 보면은 이 세 박사들이 보면은 장도를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물이 귀한 이곳 섬마을 사람들은 오랜 기간 습지의 물을 식수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인근 대부분의 섬이 가뭄이면 식수 공급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했지만 덕분에 장도는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단다. 왜냐하면 여기 물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동네로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네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 우리 이 섬이 물은 풍부합니다. 물은 풍부했고 여기서 거기가 이제 소를 키고 여기 미나리도 있었고 그래갖고 많이 여기가 이제 미나리도 동네 사람들이 사서 먹지 않고 여기서 난 미나리를 거기가 먹었어요. 섬마을 사람들은 습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장도에서 발견된 습지에 놀라고 장도 사람들은 세간의 관심을 놀라워했다. 수십 년간 바다와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이었던 산 위의 너른 평지. 일제시대 이후 약 50년 동안은 이곳에서 논경작이 이루어졌고 80년대 들어 약 10년 동안은 소와 염소를 방목해 키우기도 했다. 마땅히 뛰어놀 만한 공간이 없었던 장도의 아이들은 산 정상부 너른 분지로 소풍을 가 마음껏 뛰고 뒹굴며 놀았다. 섬마을 아이들에게 습지만큼 좋은 놀이터는 없었던 것이다. 습지에서부터 흐르고 흐른 물은 바다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길목에다 물을 모으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고 90년대부터 쭉 주민들은 그 물을 식수로 활용해왔다. 네, 이 지금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습지 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습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텐데 이 도중에 습지로 흘러가는 물을 마을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습지의 건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친구로서 보면은 대체로 건조화 현상이 지표식물인 버드나무 군락들이 상당히 수령이 낮은 버드나무 군락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10년 후에 그 변화를 일으킨 주요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 너른 습지는 섬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했지만 습지엔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현재 장도의 버드나무 군락지의 면적은 약 2,400제곱미터로 습지 내에 넓게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습지는 다른 습생 초본 식물보다 버드나무 성장에 더 적합한 환경으로 변해버렸고 버드나무 군락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습지는 큰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습지 관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이웃나라 일본. 자연 그대로의 습지를 잘 보존해 지역의 브랜드가 된 일본 오제 국립공원이다. 오제 습지는 약 37,200헥타르의 규모로 4개 현에 걸쳐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습지다. 해발고도 약 2,000m 높이의 산허리를 따라 크고 작은 늪과 호수가 띠를 이룬 듯 이어지며 독특한 풍광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곳도 한때 개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一番最初にあったのは昭和30年代頃までの話ですけれども、小瀬ヶ原にダムを作りまして、あそこを湖にして、電力開発ですね、発電に使おうとしていたという時代があ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ここの小瀬沼に関係するんですけれども、向こうの群馬県側からこちらにかけてですね、ハイウェイを通して、観光道路として使おうという、目論見もありました。そうなっていたらこの辺りにハイウェイが今走ってたのかもしれませんし、小瀬ヶ原は当然湖の底に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1955년 개발 위기에 놓였던 오제 습지를 살린 건 일반 시민들이었다. 위기를 넘긴 오제 습지는 1960년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05년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지금 현재 오제 습지에서 생장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는 무려 900여 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오제 습지에서 처음 발견된 희귀종만 42종에 달한다. 습지를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힘이 오늘날 일본 최대의 습지 오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습지 보호 운동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렬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일본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습지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日本は今大きな経済発展をした時代が終わって、もうあまり大きな湿地とか自然生態系を大きく破壊するような開発事業はもう行われなくなったので、むしろ今は身近にある湿地をきちんと見て調査をしてみんなで大事にしていこうという開発反対とかですね、そういう運動よりも今ある湿地を大事にしようというふうな形の運動が本当に全国に広がっ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たと思います。 누가 이곳을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운의 습지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약 400여 개의 얕은 연못과 늪이 조화를 이루고 희귀한 수균 식물이 풍부한 오제 습지는 지역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잘 보존해온 오제 습지. 약 2,000km에 이르는 오제 국립공원의 산책길은 사시사철 다양한 볼거리가 풍부하다. 하지만 수번을 트레킹하고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려면 하루 일정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그 규모가 큰 곳이다. 오제 국립공원은 크게 오제가 하라와 오제 늪으로 나뉘어진다. 오제 늪은 지하 수위가 높아 지표 수면과 큰 차이가 없는 저층 수번과 중층 수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산봉우리 둘러싸인 오제 늪의 호수는 약 1만 년 전 화산 분화에 의해 오제를 흐르던 강이 막혀 그대로 호수가 된 것이다.
오제가 하라는 원래 지금과 같은 수번이 아니라 모래로 덮인 분지였다. 하지만 오제 늪이 생긴 이후 약 8,000년 전부터 모래 분지는 조금씩 습해지기 시작했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수번이 만들어졌다. 오제가 하라는 오제 국립공원의 중심이면서 동서 6km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고층 수번이기도 하다. 고층 수번이란 지하 수면 위에 토탄이 쌓여 빗물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나 수번을 형성하는데 보통 볼록 렌즈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른 모양을 나타낸다. 오제국립공원은 일본의 백대절경인 일본 백경 중 10위에 오를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유명세 탓에 연간 35만 명의 관광객이 오제 습지를 찾고 있으며 많을 땐 연간 60만 명의 사람이 다녀가기도 했단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습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린 투어 상품을 만들었고 오제 습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게 됐다.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로 인해 고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연일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길에 수번이 남아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습지 훼손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尾瀬は昔非常に綺麗なところだったので、木道が整備されていない時はみんなが勝手気ままにそこら辺でお昼食べて踏み荒らしてしまいました。でそのおかげで草原あるいは湿地が荒れてしまいまして、草が枯れてしまいました。でそのままですとたくさん雨が降りますので、表層の土壌が流れてしまってで元々の植物が戻ってきません。 수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했던 그때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목도다. 오제국립공원은 65km 대부분의 산길에 목도가 깔려있다. 1m당 12만 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지만 수번 보호를 위해 10년을 주기로 한 차례씩 목도를 교체해주고 있다. 물론 목도라고 해서 습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습지를 훼손 없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목도 설치 후 사람들의 통제는 훨씬 쉬워졌다.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더 이상 목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목도는 또 한 번 위기에 놓인 오제 습지를 구하며 오제 습지의 랜드마크가 됐다. 오제에서는 목도 위로만 다니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더 있다. 昭和47年からゴミ持ち帰り運動ということでゴミ箱が今尾瀬の中に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持ってきたゴミは全てお客さんが全部持ち帰るというようになってます。それから尾瀬沼につきましてですね、例えばトイレなんかの排水ですけれどもそれはパイプライン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こを通してですね、浄化槽できれいにこした水をパイプラインを通して尾瀬の外に流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尾瀬の中には流さないようにして、保護しています。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다. 하지만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해 일본 최고의 습지로 꼽히게 된 오제 습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보여준 오늘날의 오제 습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름이 찾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습지엔 활기가 넘친다. 강수량이 늘어난 습지는
한껏 물이 올라 연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장도 습지에도 그런 여름이 찾아왔다.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장도 습지는 201종의 식물, 227종의 육상 곤충, 74종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모두 74종으로 그중 멸종위기 동물도 7종이나 된다. 매 노랑부리 백로는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하는데 특히 매와 흑비둘기는 장도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확인됐다. 검은 이마 칡바꾸리의 경우 국내 최초로 장도에서 번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도에선 멸종 위기종인 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도 있다. 양서류 파충류종에선 특별한 멸종 위기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롱뇽과 같은 양서류는 물론 도마뱀, 맹독을 지닌 쇠살모사 등의 파충류도 장도에선 자주 눈에 띈다. 곤충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애기뿔 소똥구리를 비롯해 모두 308종이나 관찰됐는데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나비목이다. 딱정벌레목, 파리목도 비교적 많은 종이 관찰됐다. 나비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주로 운향과 식물이 기주 식물인 호랑나비다. 남해도서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청띠 제비나비,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흰뱀눈나비, 그리고 남방 부전나비 등이 관찰됐다. 딱정벌레목에서는 잎벌레과가 11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잎벌레과 곤충으로는 개화식물에서 쉽게 관찰되는 풀꽃무지를 비롯해 풍이, 폭탄먼지벌레 등이 있다. 주로 습지나 물속에 사는 달팽이도 장도 습지에선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장도 습지의 식물군은 총 201개의 분류군으로 더욱 다양하다. 습지는 기장대풀 굴락, 하늘지기 굴락, 버드나무 굴락 등 모두 7개의 식물 굴락으로 나누어진다. 2007년 방문에 이어 전남대 생물학과 연구팀이 다시 장도를 찾았다. 지난 3년 동안 장도의 식물군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버드나무 종류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덮고 있는 식물들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벽과라든가 또는 이제 사척과 국화과 종류의 경작지 주변 식물들을 아직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물학팀에서도 역시 현재 장도 습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버드나무 굴락의 세력 확장을 첫손에 꼽았다. 수양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고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이러한 변화는 모두 사람들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모신육 같으면요, 예전 그 송편 해 먹잖아요. 네. 예. 지금도 맛있다고. 예. 항상 그 인가 주변에 흔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도. 장도 습지 곳곳에 아직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미 오래전 습지 주변의 집들은 섬 아래쪽으로 이주를 했지만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만 봐도 지나간 시간을 유추해낼 수 있단다. 습지를 위해 민가도 이주했고
벌목, 가축의 방목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이제 습지는 스스로 숲을 이루고 습지다운 모습을 찾아갈 차례다. 하지만 장도 습지엔 아직 남은 숙제가 있다. 사람들에 의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간 장도의 많은 습지 생물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지금 이곳 장도 습지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 말이다. 지금은 이제 인간이 손을 뗐지만 예전 거의 100년에 걸쳐서 경작을 했다든가 또는 방목을 함으로 해서 원래 있었던 식생을 인위적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경작 방목하면서 화산을 활동하면서 사람을 따라 들어온 보통 우리 잡초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국내에선 유일하게 산 정상에 형성된 고층 습원, 강원도 인제에 자리한 대암산 용늪이다. 용늪의 2탄층에서 추출한 꽃가루를 분석한 결과 용늪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약 4,200년 전으로 밝혀졌다. 용늪은 1966년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리고 1997년 우리나라 습지 가운데 가장 먼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용늪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조사와 보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용늪에선 꾸준히 멸종 위기종이나 용늪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특이 생물이 추가로 관찰되곤 한다. 그런데 용늪 주변에선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용늪은 습지보호지역이자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차에 걸쳐서 지금 5년간 계속 저희 원주지방 환경청장 고시로 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게 됐었을 때 인위적인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의도치 않게 차 바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래식물 같은 것들이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2010년 7월 달까지 저희가 지금 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정족산 정상 바로 아래 능선엔 모두 4개의 늪으로 이루어진 무제치 늪이 있다. 약 6천여 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습지로 무제치 늪은 국내 습지 중 형성 시기가 오래된 산지 습지 중 하나다. 네 개의 늪 가운데 무제치 1늪과 2늪이 200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여기가 무제치 1늪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가장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늪을 거쳐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치 늪은 앞서 본 용늪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정족산은 울산 도심에 둘러싸여 있고 산 곳곳엔 등산로가 개설돼 있다. 짧게는 2시간, 길어도 6시간이면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제치 늪도 등산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무제치 늪은 탐방객을 제한하는 대신 밖에서 습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찰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대가 느끼기 전에는 늪지대에 많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호를 위해서 테두리를
출입을 위한 보호 테두리를 치고 관찰들을 설치하고 난 뒤부터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보호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장도 습지에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습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최근 장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장도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고 윤택하게 해주었지만 습지 환경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던 장도의 식수 문제. 습지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던 장도 주민들이 습지를 통과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 새롭게 저수조를 만든 것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배관을 더 많이 집수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을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은 습지가 이제 물이 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저수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물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습지라는 보물을 품은 섬 장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습지의 물을 포기하고 가뭄이면 식수차만을 기다려야 하는 섬마을의 수고로움을 택한 건 아니다. 습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의 편의를 고집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습지는 자연 그대로의 물기를, 사람들은 보다 맑고 깨끗한 식수를 얻게 됐다. 습지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이제야 찾은 셈이다. 결국에는 상류의 습지의 물을 직접 빼가지 않고 습지에 흘려보내서 흘려본 물이 그 골차에 따라 흘러내려서 저수지 댐을 물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인위적인 그 습지 내에 인위적인 간섭이 없어지게 되니까 습지는 본래 모습을 차츰 아마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습지에서 빼가 물을 바로 가져갔을 때 물보다 중간에 흘러오면서 땅 속에 스며들어서 다시 용출돼서 나온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물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영양염류가 필터링 역할에서 정제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에서 굉장히 좋은 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산 하나를 겨우 넘은 장도 사람들. 하지만 아직 장도엔 남아있는 숙제가 너무나 많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 장도에서 습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크나큰 숙제 말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장도 습지는 키가 큰 버드나무 군락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빨리 습지다운 모습을 갖춰가도록 힘을 쓸 것인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습지 스스로의 자생력을 믿어볼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육지부의 습지라면 주변에서 씨앗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가 있어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라도 습지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외딴 섬이니까 그런 그 종자 공급을 바랄 수가 없죠. 그런다면 지금 이 상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도 습지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봄, 여름, 가을. 습지를 온통 뒤덮고 있던 초록의 생명들은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다시 봄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생명이 다한 식물은 수천 년 세월 습지의 생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습지 위로 쌓이고 쌓여 이탄층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탄층을 양분 삼아 봄이면 또다시 새 생명이 싹을 틔우고 습지엔 초록의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오면 그렇게 다시 장도습지는 활기를 찾게 되겠지. 장도습지가 사람들의 손길에서 벗어난 건 이제 갓 10년.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으며 자연스레 습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자연의 원리에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